저는요, 기록이라는 좀 독특한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상을 살다 보면 메모하고 기록하고 많이 하시죠? 그게 제 전공이에요. 평생 기록이라는 화두를 안고 살다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요. 부지불식간에 기록을 매개로 한 기가 막힌 공부법? 이런 거를 저는 실천을 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큰 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공부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도 공부법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결론부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공부의 키워드는 하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자기식으로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자기화라 그러는데 뒤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걔를 메모해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명시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explicit. 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쭉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클리어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일은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동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을 봐요. 내일 모레 시험이야.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합니까? 답 쓰려고 공부하잖아요.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공부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가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나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자, 다시 동기는 뭐라고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쌓으면 나에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나마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 동기를 매 순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새로 쌓아가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요. 공부법 확실히 익히고 그래서 능력을 키워서 돈도 많이 벌고 놀러 가면 아프리카 정도는 가야지. 맞아요. 동의하시죠? 네. 자, 아프리카에 갔어요. 이제 집차를 타고 쭉 먼지를 일으키면서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거 뭐지? 눈에 확 띄어요.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정말 아담한 몸짓에 아주 무리를 지어서 뛰어다니는 동물을 우리가 봤어요. 오케이, 뭔지 몰라 근데. 그런데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우연한 기회에 동물의 왕국을 봤어.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에서 그 친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걔가 가젤이래. 내가 저기서 봤던 게 가젤이구나. 자, 요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자기가 모르던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눈으로 그냥 깨달은 거죠. 그 지식이 머릿속에 남은 상태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얘가 가젤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책을 봤더니 가젤의 속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지식이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요컨대 지식은 2단계에서 2단계로 튀지 않습니다. 정직해요.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 이 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공부법의 핵심은 메모는 잘 아는 단어이자 잘 아는 행위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 공부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요. 책을 쭉 읽었어.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해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안 읽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읽히는 거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안 읽히는 거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어요. 스킵하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는 것만 보세요. 그런데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머리 들기. 책을 내가 읽는데 가끔씩 머리를 든다. 이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를 안 들고 계속 책만 뚫어지게 보다가 가끔씩 존다. 이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 자,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식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화는 뭐냐 하면요. 내가 이제 세 쪽을 읽어갔어요. 그러면 세 쪽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중간에 이제 머리 계속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쪽 읽은 다음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네. 요거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 그래요. 앞에 머리 든 것을 순간의 생각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자, 외워두세요. 순간의 생각. 아씨, 반응 너무 좋네. 자, 걔를 쭉 생각을 이어보면 생각의 이음. 한번 해볼까요? 생각의 이음. 이 생각의 이음을 하신 다음에 자, 생각의 이음한 것을 보통은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생각의 이음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는데 내가 한 챕터, 그러니까 한 개 절 정도를 읽었어요. 한 30쪽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순간에 생각을 한 게 10개가 나왔어. 그러면 10개를 읽는 게 생각의 이음이죠. 정말 고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시려면 책을 한 10권 정도는 같은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책을 5권, 10권 정도 읽으면요. 한 개 절 정도, 한 30쪽 정도는요. 생각의 이음으로 무슨 얘기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읽은 요 10가지의 이야기, 순간의 생각을 한 것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내 동생에게 설명해 봐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10가지 다 얘기하면 동생이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제가 잘하는 방법은 3가지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10가지를 앞에 2개는 하나로 묶고 3번째, 4번째는 없애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하나로 묶고 나머지 하나 버리고 2개 묶고 이렇게 해서 3개만 남기세요. 그래서 그걸 동생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걸 제가 자기화라고 칭합니다. 느낌 오세요? 생각하고 자기화하고. 자, 여러분들 자기화라는 용어가 아까 익숙치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남았죠? 자기식으로 3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화라고 그랬죠. 이러면 완전히 자기류의 이야기, 자기류의 논리, 자기류의 서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강하게 몸에 각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기화해서 자기 몸에 각인시키는 거를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남는 것이다. 우리가 읽고 공부한 것이 막 이렇게 피부에 덕덕덕덕 붙어 있어. 피부에 있는 놈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남에게 설명해줘. 이런 감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기화하지 않고 공부하시고 외운 거 있죠. 자, 결론 났죠? 어떻게 된다고? 휘발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될 게 명시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어 연습시킨다고 그랬죠. 명시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명시화는 이제 공부의 꽃이에요. 명시화는 공부의 꽃이다. 일단 결론부터 못 외우시겠지만 좀 있으면 외우시게 돼요. 명시화가 입에 자꾸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는 명시화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명시화는 공부의 꽃이고 그 꽃의 꽃은 뭘까? 메모. 그래. 제 전공이 메모예요. 명시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이제 explicit라는 거하고 implicit인데 플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름이라는 어원이에요. 플리, 주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뜻 다 하셨어요. 익스는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뇌 속에서 또는 우리 마음 속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메모하는 건 뭐라고? explicit. 이거 한번 발음을 해봐야겠군. explicit. 오케이, 좋아요. 마음속으로 쑥 이해된 것을 말로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글을 써. 어떻게 돼? explici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 이 마음 안에 존재하는데 요거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액체 같은 상태예요.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액체 상태니까 불명확하잖아요. 썩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얘는 잠재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벤트와 만나면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explicit,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밖으로 빼내는 반복적인 연습. 얘를 뇌에다가 회로를 뻥 뚫어 넣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explicit를 꼭 연습하셔야 되는데 뭐 하는 거다? 메모. 내가 입모양만 보여주면 답이 나와. 잘하셨어요. 메모하는 겁니다. 자, 책 읽는 걸 다시 연상해 볼게요. 책을 펼쳤어요. 쭉 책을 읽어갑니다. 어떻게? 순간의 생각. 10번 너무 많아. 5번 순간의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생각의 이음. 거기까지 하시고 생각의 이음을 한 다음에 걔를 explicit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능 노트라고 칭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노트를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장 노트에다가 읽은 것을 기억해. 책 보고 메모하시면 안 돼요. 완전 꽝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독서하면서 메모하라 그러면 책을 보고 하세요. 여러분들 필경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implicit 한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키워드만 또는 자기가 그 키워드를 자기식의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더 좋아 사실은. 왜? 자기화한 거니까. 그렇게 메모를 쭉쭉 하세요. 엄청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교수님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다음에 또 만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메모를 쭉쭉 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이 명시화 기법을 이용한 독서법이에요. 자, 강의를 들었어요. 똑같죠?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되시죠?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맞아, 저 사람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바빠요. 강의는 막 가고 있으니까 바쁘지만 순간순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걸어 나가면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의 이음. 자, 어디 가서 잠깐 앉을 기회가 생겼어. 어떻게? 메모, explicit. 액체 상태를 고체화한 거예요. 이 액체를 고체화하고 고체화한 것을 자기가 메모한 걸 다시 읽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맞아, 그 얘기했죠. 오케이. 쑥 들어오잖아요. implicit. 그래서 명시화란 이 implicit와 explicit를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얘를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피부에 남는 강도가 달라져요. 공부 잘하는 방법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심플하죠. 자, 우리가 메모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메모를 잘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걔를 이렇게 키워드를 쓰는구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몸에 붙으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메모하면서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순간에 생각하셨으리라고 믿고 생각이 이음도 하셨을 거고 메모까지 하시고 몸에 쫙 소화하셨을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실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공부 잘하고 그래서 지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인생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